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식당에서 중국인 단체 손님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식당 안에서의 흡연을 제지하다 생긴 일이었는데 밖으로 끌고 나가 집단 폭행했다는 주장입니다. 성탄절 당일 10대 남성이 여고생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행 직후 긴급 체포된 가해 남성의 가방에서는 또 다른 흉기와 휘발유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주차 문제로 이웃 남성에게 목을 졸리는 등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남성은 이중 주차된 피해자의 차를 피하다가 벽에 자신의 차를 긁었다며 다짜고짜 화를 냈다는 주장입니다. 뾰로로 안녕하십니까. 너무너무 갑자기 추워졌어요. 또 주말에도 조금 춥다고 하는데 말이죠. 빨리 시작하죠.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어제 공개된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에 대한 평가 상당히 박하더라고요. 뉴욕타임스 같은 외신에서는 잔혹하기만 할 뿐 새로울 게 없다. 뭐 이런 평이었고요. 국내 언론 누리꾼들은 마약 전과가 있는 빅뱅 멤버 이 탑씨의 이 어설픈 연기를 지적하는 비판이 또 많더라고요. 결국 이 관련 테마주 오늘 완전 폭락했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는 몰라도 우리나라 이미 현실 자체가 막 대통령이 막 비상계엄하고 오징어 게임을 능가하는 상황의 연속이라 더 감흥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백다혜 아나운서, 박지은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욕에서 24년째 살고 있는 사방가족입니다.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 동생 임현정, 해피 뉴 이어 하신 임전경님, 시간 되면 엄마 사반 보라고 TV 켜주는 효자 아들 표정민입니다. 우리 아들 예쁘죠 하신 박시연님. 자, 그룹 위너의 송민호 씨 절친인 배우 표지훈 씨의 팬이에요. 민호 씨, 당신 절친 표지훈 씨는 해병대 제대했어요. 친구한테 부끄럽지도 않나요 하신 심태선님. 자, 남양주시 별내동 포레나 별내 지하 주차장입니다. 저기 출입문 앞에 떡하니 주차를 저러고도 마음이 편했을까요 하신 안별내님. 자, 가산 디지털 단지 한 식당 셀프 코너에 왔는데요. 아니 세상에 이런 고추를 먹으라고 갖다 놨어. 사장님 너나 많이 드세요 하신 심재숙님, 김서윤님, 노경숙님, 윤경현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싸사바 뉴스 755.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선택적 대인기피증. 자, 사회복무요원 부실근무 의혹을 받는 그룹 위너의 송민호 씨,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등등 건강상의 이유로 현역 안 가고 대체복무를 했었더랬죠. 자, 대인기피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평소 대면 접촉이 덜한 곳에서 일했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자, 그 주장과는 전혀 맞지 않는 행보가 포착이 됐다. 네, 맞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송민호 씨는 지난 2023년 8월에 강원도 고성의 한 카페에서 열린 DJ 파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당시는 마포시설관리공단에서 복무하던 때였는데요. 공개된 사진에는 이 송 씨가 파티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돼 있습니다. 한 파티 참석자는 송 씨가 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서 파티를 즐겼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해당 보도에 따르면 송 씨는 소집 해제를 앞두고 러닝크루에서 활동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러닝크루 멤버는 송 씨와 함께 단체 마라톤을 뛴다면서 최근 20km 완주에 도전했고 살도 많이 빠졌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선택적 공황장애, 선택적 대인기피에 대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편 경찰은 송 씨의 근무지였던 마포 주민 편익시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병무청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 송 씨의 소집 해제를 취소하고 재복무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등에 바른 자세 이렇게 딱 문신. 자, 그런데 저렇게 사람이 바글바글한데 말이죠. 대인기피증 때문에 정말 현역도 안 가고 했는데 박 교수님, 선택적 대인기피증 이거 그럴 수 있는 건가요?
뭐 선택적 대인 기피, 선택적 공황 장애 이런 전문 용어는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만약 이런 용어가 있다면 특정 상황이나 특정 자극에만 대인 기피가 일어난다던가 공황 발작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해서 예를 들면 뭐 기차만 탈 때마다 공황 장애가 일어난다던가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공황 장애가 일어난다던가 뭐 이런 건데요. 이 송민호 씨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대중들이 본인이 원할 때만 대인 기피가 일어나고 본인이 원할 때만 공황 발작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이제 일종의 뭐 풍자 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사람을 무서워해서 뭐 구석 자리에 배치했다, 뭐 잘 나오지 못했다, 병가를 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나오는 저런 사진이나 이제 정황은 너무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있고 또 뭐 러닝크루 이런 것도 여러 사람하고 뛰고 몸 만들기 이런 것도 조금 뭐 대인 기피나 공황 발작하고는 좀 멀기 때문에 그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뭐요? 이후 첫 등장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가 한창이던 시기에 이 반려견 생일 축하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뭐 이를 비판하는 지인한테 뭐요? 제가 정치인인가요? 해서 뭐 논란이 있었던 가수 임영웅 씨. 자, 이후 계속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었는데 자, 지금 이 시각 첫 공식 석상에 서게 됐습니다. 콘서트를 하고 있어요. 네. 자, 27일 오늘부터 1월 4일까지 이제 콘서트가 열리는데요. 사실은 이 뭐요 이후에 어떠한 메시지를 낸 바도 없고요. 사실은 소속사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이게 좀 맞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오늘 무대에서까지 별다른 얘기 없이 이제 공연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지금 탄핵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이승환 씨 같은 경우 직접 노래도 하기도 하고 이승환 씨의 행동하고 임영웅 씨의 어떤 뭐요하고 두 개를 이제 비교하는 많은 분들이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입장이 나오면 또 전해드릴게요. 자, 다음 이어가죠. 자연스럽게 주방 흡연입니다. 자, 제목만 봐도 느낌 빡!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통닭집 안으로 배달기사 입장. 자, 튀김기 앞에는 한 남성이 서서 통닭을 튀기는데요. 잠시 후 튀김기 앞에 앉은 저 남성. 뭔가를 입에 가져다 대는데 고질라 마냥 입에서 연기가 후 그렇습니다. 통닭 튀기면서 연초 일발 장전. 자, 심지어 홀에는 손님이 식사 중이었네. 아, 팀장님, 담배 연기로 양념된 후라이드 치킨 드시고 싶으십니까? 노인데요. 지난 6일 충주시에 있는 통닭집에서 목격된 상황인데 배달기사분이 배달 의뢰를 받아서 통닭집에 갔더니 통닭집에서 통닭을 튀기는 사장님이 저렇게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홀에는 손님이 이제 통닭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배를 폈어요. 실내 흡연은 안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식품위생법 문제가 아니라 담배에는 수천 가지 그 위험물질 있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거 니코틴, 타로, 벤젠 그리고 비소 아무튼 이런 걸 먹게 되면은 요게 암 걸릴 수도 있는데 그거를 피면서 하면은 제도 떨어질 수도 있고 그 위에 물질이 통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거 안 되는 건데 그래요.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마스크도 안 썼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 그 통닭집에는 가스를 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름이 둘레둘레 많이 있어요. 그러면 담배를 피우다가 가스에 불이 붙는다든지 아니면 기름에 불 붙으면은 화재가 나고 또 폭발할 수도 있어요. 본인만 다치는 게 아니고 저기 오신 손님도 다치기 때문에 만약에 통닭을 튀시는 업주분들은 담배는 절대로 안 됩니다. 노입니다. 자, 지금 JTBC 뉴스 채널에서 사냥하곰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 저게 앵커냐, 앵커 수준 좀 올려라, 경극하냐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제가 지금 4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어디서 뭐 보시다가 지금 이걸 처음 보시고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도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식당 주방 안 두 남녀가 마주 서 있는데요. 바로 옆에는 화구들이 보이고 두 사람의 손에 연기 폴폴 풍기는 저 연초가 보입니다. 열띤 토론을 하더니 사이좋게 담배를 쓱 하면서 연기 발사. 식당 주방에서 당당하게 흡연 중입니다. 아, 수도 틀어서 담배를 씻어내는 폼이 이게 한두 번 한 게 아니네 이게. 네, 이곳은 세종시 조추원읍의 한 정육식당입니다. 새벽 3시 정도예요. 식당 주방 안에서 저렇게 흡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 정말로 개수대 담배까지 저렇게 씻어내는 걸 보면 하루 이틀 있었던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아까 팀장님 얘기하신 대로 저희는 간접 흡연으로 인한 여러 가지 유해한 물질들을 음식점에서 먹고 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프로로서의 직업의식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라도 고객을 향한 최소한의 양심 정도는 좀 지켜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먹튀도 신중하게입니다. 자,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식사를 마친 남성 뒤로 기대면서 쓱 안쪽 눈치를 보죠. 자, 그러면서 문구적대면서 출입문 쪽으로 몸을 돌리더니 벌떡 또 안쪽을 스크리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뒤로 슬금슬금 문워크를 하면서 시선은 앞으로 고정. 출입문에 도착을 하더니 엉덩이를 쭉 밀고 문 열고 나가서 후다닥 장재근 선수 마냥 뛰어갑니다. 아, 진짜 먹튀하는 저 정성과 저 열의와 남의 밥을 공짜로 먹고야 말겠다는 저 간절함으로 공부를 했다라면 혹시 누가 합니까? 지금 변호사하고 있을 줄? 그렇진 않을 것 같기는 한데요. 자, 지금 저 모습이 그대로 보이죠. 뭔가 나쁜 짓 하려고 할 때 사실은 그쪽을 계속 바라보는 거거든요. 뭐 시험 칠 때 부정행위 할 때 선생님이 계속 보잖아요. 보다가 걸리는 것처럼 저 사람 행동을 보면 지금 어묵바에 가가지고 30대 정도 되는 사람인데 4만 원 정도를 시켜 먹고 잠깐 이제 음식 조리 같은 거 하러 이제 주인이 들어가는 사이에 계속 주인을 쳐다보면서 뒷걸음질 치면서 나오는 모습이 지금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을 열고 나갔을 때는 손살같이 뛰어서 도망가 버렸어요. 4만 원 정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 저 사람은 실수 절대 아니고요. 맞아요. 처음부터 아니면 이 주인이 들어갔을 때 도망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서 도망가는 모습이니까 실제로 다른 사람도 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사건을 알리기도 했다고 하고요. 특히 영등포라고 해요. 서울 영등포 일대에서 이런 복장. 이러려면 얼굴을 공개를 해줘야 되는데 공개를 이렇게 못하죠. 와서 뭐, 그렇죠. 모르겠어. 새까만 복장에 눈 자꾸 마주치는 사람, 뒷걸음질 치는 사람 조심하시라.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그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따끔하게 한 말씀. 여보세요. 와가지고 자기 먹었던 거 갚으시기 바랍니다. 안 갚으면 그 뒤는 점점점. 아,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말이나 하고 먹든지 점점점.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최근 동료 직원들에게 너무 서운한 일이 있었던 50대 여성입니다. 저는 요양원에서 3교대로 일하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요. 얼마 전 남편이 잠깐 입원했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아들 부부가 소식을 듣고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 부부가 힘들까 봐 출근 시간이 아닌데도 출근해야 한다고 거절하고 집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애들은 이게 거짓말인 줄 모르고 유명한 빵집에서 빵과 커피를 한가득 사들고 일도 제쳐두고 제가 일하는 요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자느라 전화를 안 받으니까 다른 직원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대요. 그때 직원이 저희도 조금 먹어도 되냐고 물었고 아들 부부는 드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제가 깼고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자초지종을 듣고 단체 대화방을 봤더니 저에게는 먹어도 되냐고 물어본 사람은 없고 맛있게 잘 먹었다 이런 말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남긴 줄 알았는데 저녁에 출근해 보니까 빵이 딱 3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랑 다른 직원 2명이서 1개씩 먹으면 끝나는 양이었어요. 알고 보니 상사가 빵이 많다고 저에게 말도 안 하고 다른 층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까지 나눠준 거였습니다. 아들이 준 걸 다 알면서 저에게는 물어보지도 않고 홀라당 다 먹어버린 게 너무 속상했어요. 제가 속이 좁은 건가요? 아이고 세상에 이걸 뭘 따지고 말고 할 게 있습니까마는 그래도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사연자 50대 여성입니다. 저기요 백다혜 과장님 아무리 이름이 다혜여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하고 싶은 것만 다 하고 살아. 우리 은배가 대전까지 가서 사다 준 그 성신당 빵 몇 시간 웨이팅해서 엄마 먹으라고 사온 걸 과장님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남들한테 민심 팍팍 써가면서 돌렸어.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 법도입니까? 정말 웃기는 여편네들이야 정말 동그라미.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들어보세요. 다음 직장 상사 과장입니다.
어머. 상희쌤 말씀 너무 심하게 하신다. 누가 들으면 내지 뭐 제가 다 뺏어 먹은 줄 알겠어요. 나 밀가루 별로 안 좋아해. 살쪄서. 그리고 쌤 아드님한테 직접 물어보셔. 저희 엄마 잘 부탁드립니다. 맛있게 나눠 드세요라고 했다니까 그러시네. 진짜 별꼴이야 정말. 그리고 먹는 거 같고 그러면 진짜 사람 진짜 좀 없어 보이더라. X. 팀장님. 그렇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빵을 한가득 가져왔다 그러면은 25개나 30개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6명이 나눠 먹은 것도 부족해서 그 위층에 있는 다른 사람까지 다혜 과장이 맘대로 했다?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 물건은 당연히 아들이 맡겼으면 어머니 거예요. 어머니한테 동의를 받고 줘야 되는데 임의로 처분했다? 요거 저 어머니가 화가 나면 횡령죄로 고소도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자, 교수님. 네, 이게 뭐 사실 제보하신 분께서 빵이 아까워서 그런 거는 아니시죠. 그러니까 빵 내가 예를 들어 우리 아들이 가져와서 내가 있을 때 줬다 그러면 당연히 나누어서 맛있게 드시겠죠. 근데 내가 없는데 자기네끼리 다 나눠 먹고 막 위에 분이 아까 얘기하신 것들을 생생내고 내 아들이 정성껏 가져온 건데 도리어 난 하나만 남아있고 한 명 하나씩 3개 남아있고 이런 거 속상하셨을 것 같고요. 저는 제일 속상한 건 내 존재에 대해서 배려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되게 속상할 것 같아요. 무슨 투명인간도 아니고 집에서 분명히 있으면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죠. 그리고 그렇게 그 배려를 받지 못한 그 서운함이 폭발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 변호사님, 제가 이 사연에서 제일 눈길이 갔던 건 그냥 무슨 파리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대전에 있는 성신당빵이었습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예. 그것 때문에 제가 좀 화가 납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빵도 아니거든요. 자기가 뭔데? 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본이. 확인받고 확인된다 하더라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먹을 때 되느냐? 이래야 되는데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전서 온 그 기름진 튀겨놓은 그 빵을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먹는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행동들이거든요. 확인하고도 조심해야 되는데 확인하지 않고 했던 부분은 기본적인 어떤 배려심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매우 부족하다고 보고 지금 제보자가 말씀하시는 게 100%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백다희 아나운서. 네, 저도 당연히 이해가 안 가고요. 일단 사연자가 오기 전에 먹은 게 제일 이해 안 가고 또 마치 본인이 받은 것처럼 막 나눠주는 것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 가족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셨는데요. 곰푸우님, 말없이 먹는 건 좀 그렇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ESTJ윤님, 남의 걸로 인심을 쓰고 있네요라고 하셨고요. 하지만 우리 집 막내님은 속상하지만 저라면 한턱 쌌다고 이해하고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선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 기술적인 문제로 불방됐던 유튜브 라방 사반 후반 오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시는 김계현님 보고 계신가요? 미국에 이민 온 지난 33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하셨다고요. 남편과 함께 세탁소 운영하면서 세 아들들 키우다 보니 한국 여행은 그저 사치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내일 꿈에도 그리던 한국에 오신다는 겁니다. 특히 지난 6월 이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의 흔적을 돌아보기 위해서 많은 계획을 세우셨대요. 아마 지금 비행기 안에 계실 거라서 지금 이 방송 라이브로는 못 보실 듯한데 행복한 고국 여행 되시길 바라봅니다. 양꼬치집에서 단체 손님들이 식사와 함께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커플이 뭐라고 말을 건네고 갑자기 한 남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데요. 일순간의 분위기는 험악해지고 손님들 간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급기야 가게 밖에서 서로 뒤엉켜 몸싸움까지 벌이는데요. 대체 무슨 이유였을까요? 자, 가족 여러분, 이번 사건 되게 화나는 일입니다. 주목해 주세요. 남자친구와 오붓하게 데이트를 하던 크리스마스가 진짜 악몽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제보 전해주시죠. 네, 제보자 남자친구는 크리스마스 아침에 서울 대림동에 있는 양꼬치집을 갔습니다. 근데 워낙에 아침이다 보니까 사람이 한 명도 없고 한 테이블만 딱 있었어요. 근데 그 팀에는 중국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가게 안이 막 뿌연
뿌연 거예요. 담배 연기로 그 사람들이 담배를 계속해서 실내에서 피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스님들이 왔으니까 좀 자중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뭐 줄담배를 폈고요. 게다가 바닥에 담배 꽁초까지 버렸습니다. 도저히 못 참겠어서 직원에게 목이 아프고 숨 쉬는 것도 힘드니까 저 손님들 담배 좀 밖에서 나가서 피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니까 그걸 옆에서 듣고 있다가 뭐 한두 명은 나가서 피고 왔대요. 예.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제 막 술도 마시더니 계속해서 줄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 참다 못한 이 제보자 커플. 저 죄송한데 밖에 나가서 좀 피시면 안 될까요? 진짜 직접 정중히 말씀을 건넸답니다. 그 중국인 손님들 과연 죄송합니다 했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한국인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자,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가 식사를 하는 중에도 이제 두세 명씩 동시에 줄담배를 계속 피고 직원이 두세 번 제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피고 저희 약간 약 올리듯이 피면서 그 중국어의 욕 중에 하는 욕이 있거든요. 근데 그 욕을 섞어가면서 막 계속 욕설을 퍼붓고 이제 비아냥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친구도 중국에서 유학을 8년을 해가지고 중국어가 현지인만큼 되는 상태고 중국어 알아들으니까 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남자친구가. 그랬더니 한국인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담배도 못 피게 하냐고 이런 식으로. 아니 한국인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법이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야. 어쩌면 당연한 거잖아요. 제보자가 아주 정중하게 죄송하지만 좀 밖에서 흡연하시면 안 되겠냐라고 했을 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중국인 일행 중에 한 명이 미안합니다까지는 좋은데 욕설을 했다고 해요. XXX 중국 욕이겠죠. 한국 욕이 아니고 욕설을 섞으면서 아니 내가 담배 피우는데 지가 뭔데 이렇게 비아냥거렸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제보자가 중국에 8개월 거주했었고 또 남자친구는 8년 유학을 했기 때문에 중국말을 거의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나 중국말 알아들으니까 욕하지 말라 하니까 예. 이 중국 일행이 너는 중국인이냐 한국인이냐? 아니 한국인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욕하면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냐고 시비를 걸었다고 해요. 그냥 나가려고 했는데 그중에 한 명이 벌떡 일어나서 분위기가 험악해졌고요. 팍 일어나서 그 이후에 다른 일행이 말리는 듯 했지만 다들 갑자기 제보자 남자친구에게 달려들어서 폭행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저렇게요. 자, 순식간에 그 중국인 손님들한테 둘러싸인 이 제보자 커플 가게 밖으로 밀려 나갔습니다. 그 추운 날 야외에서 무차별적으로 폭행까지 당했고요. 이어서 들어보시죠. 그 일행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이제 날라오면서 남자친구 먼저 때리고 동시에 다 같이 오빠 목을 졸라서 밖에 데리고 이제 막 그러다 보니까 밀려서 다 밖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때리고 맥주병으로 까고 퍽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봤더니 남자친구는 얼굴을 싸매고 쓰러져 있고 그러니까 제 힘으로는 안 되는데 그 일행 중에 여자 한 명이 그러니까 저를 못 말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계속 떼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때리라는 식으로 저도 머리채 잡히고 막 끌려다니고 경찰 신고하는 그 소리가 들리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그 6명이. 자, 지금 여기가 무슨 중국 상하이에서 한국 교민들 폭행당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래도 문제지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에요. 2024년 12월 25일 날. 네, 정말 심각한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이 남자친구는 목이 졸린 채로 가게 밖으로 끌려나갔고 이 바닥에 넘어져서 이 중국인 일행들에게 발로 밟혔습니다. 야, 게다가 미안해. 남성 2명이 들고 나온 맥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하면서요. 이 남자친구는 피를 흘리면서 얼굴을 감싸쥐고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는 이걸 말리려고 남자친구에게 다가갔는데 이 중국인 일행 중에 여성도 있었거든요. 이 여성이 계속 제보자가 못 가게 밀쳤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 남자친구는 중국인 남성 6명에게 이렇게 집단적으로 폭행을 당했고요. 제보자도 머리가 잡힌 채 끌려다니고 발에 차였습니다. 이들은 경찰이 오는 소리가 들리니까 차를 타고 도주했는데요. 그런데 모두 술을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음주운전까지 했을 거라고 합니다. 야, 이거 뭐 거의 영화 범죄도시의 상황이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아니 저렇게 남자친구가 잔혹하게 폭행당한 것도 모자라서 이 가해자 놈들이 줄줄이 지금 도망을 쳤던. 팀장님 그래도 제보자분께서 마지막까지 용기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보자의 말에 의하게 되면 이제 중국인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또 차로 도망가는 걸 그걸 포착한 다음에 옷을 붙잡고 늘어진 거예요. 근데 아까 술 마시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도 이제 붙잡고 그리고 늘어졌는데 음주운전이에요? 음주운전 맞죠? 예, 체포하게 되면. 자, 그런데 붙잡고 늘어지는데 마침 경찰이 와가지고 그 상황을 보고 현행범 체포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잡힌 남자는 누구냐면 아까 남자친구가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 공범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체포돼가지고 특수 폭행을 해서 현재 수사 중인데 그런데 이 피해자 그 커플한테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그 체포된 중국인 가족들이 뭐라고 했냐면 합의 좀 해주세요. 저 발로 밟아지고. 그렇죠. 상당히 저건 특수폭행인데 자 합의해달라고 하는데 이 피해자 측은 합의 안 하려고 하는데 아까 조금 말한 대로 영등포 경찰서에서 특수폭행이라고 했지만 특수폭행은 5년 이하 실형이나 1,000만 원의 벌금이에요. 하지만 이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어요. 그리고 맥주병 맞아. 그러면은 이건 특수폭행이 아니고 특수상해 1년 이상 징역을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추적해서 범인을 검거해야 되고 출국 정지도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죠. 받게 되면은 강하게 처벌하겠죠. 제가 말하는 거는 외국인, 내국인 할 것 없이 저렇게 할 경우에는 특수상해로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걸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났냐면 2008년도 그 베이징 올림픽 앞두고 성화봉송 행사 때 우리나라 뭐 시민단체 분들이 중국의 인권 문제 뭐 이런 거 지적하면서 막 시위를 했었잖아요. 자, 그때 한국에 유학 온 중국 유학생들이 경찰들 보는 앞에서 우리 시민단체 사람들 폭행을 했어요. 그때 그게 막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가 됐었는데, 자, 박 변호사님. 예. 아니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한국인이 중국인들한테 둘러싸여서 저지경을 당했어. 전치 16주가 나왔어. 지금 그 상해 주수 좀 얘기하면 이 제보자는 2주 정도 나왔는데 지금 남자친구는 좀 심각합니다. 16주가 나왔는데 왜 16주가 나왔냐면 맥주병 때문에 힘줄에 박혀버렸어요. 맥주병이. 유리 조각을 제거하는 수술도 해야 되고 보셨지만 밟아버렸거든요. 다리 미세 골절, 찰과상, 열상, 멍등이 가득한 그런 엉망인 상태입니다. 결국은 16주 더 나아가서 정신적 트라우마가 심한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영상이 다 잡혀 있는데 동기도 사실은 안 되죠. 담배 펴가지고 지들이 잘못해놓고 두 번째는 여러 명이 몰려와서 맥주병이랑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때렸다는 거 그리고 방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 명이 집단적으로 폭행을 다 저는 처벌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 형법의 적용 범위가 관할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을 때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 중에 혹시 중국 국적도 있을 거고 우리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은 좀 전에 우리 팀장님 말씀처럼 빨리 출국 정지시키고 다 붙잡아가지고 처벌해야 됩니다. 또 민사소송도 해야 되고요. 추방도 시킬 수 있나요? 만약에 잡아서 재판했는데 일정 형 이상 나오면 추방이 됩니다. 야, 전 진짜 살다 이런 광경은 또 처음 보네, 진짜. 저희가 이 사건은 계속 좀 예의주시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성탄절 당일 10대 남성이 여고생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행 직후 긴급 체포된 가해 남성의 가방에서는 또 다른 흉기와 휘발유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예, 이틀 전이죠. 역시 정말 크리스마스 당일날 정말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 사건은 지난 25일 크리스마스에 경남 사천의 한 아파트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날 저녁 8시 50분쯤 이 아파트 앞 길가에 피투성이가 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이 쓰러져 있던 피해자는 고등학교 1학년 여고생이었습니다. 피해 여학생은 흉기로 이 목과 복부를 찔린 채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피해 여학생은 현장과 구급차에서도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당일 10시 40분쯤 숨졌는데요. 이 피해 여학생을 공격한 범인은 바로 같은 또래의 10대 남성이었습니다. 가해 남성은 피해 여학생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고 본인도 목과 팔에 자해를 가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자정이 넘은 시간 병원에서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됐는데 범행 당시 술이나 약물을 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녀석이 여학생을 흉기로 공격하고 자신도 바로 그 옆자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건데요. 당시 현장 목격자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거기 가보니까 남자분이 목에 경상이 있었고 여성분은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응급처치하고 있었고 심폐소생술하고 계속 하고 있고 남자는 하면서 이제 소리를 내고 있길래 뭐 상황이 좀 심각하다고 느꼈죠. 자, 범행 직후에 이 피해자 옆에 누워 있었다, 팀장님. 그렇습니다. 상황을 보게 되면 목격자가 이제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목격을 했는데 현장에 피가 많이 흘린 여학생이 길에 누워 있었고 그 남성은 자해를 했다고 합니다. 좀 전에 경찰하고 구급대는 도착을 했는데 당시에 그 여학생에 대해서 심폐소생술을 했겠죠. CPR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숨은 끊어졌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그 남학생은 쓰러져 가지고 여학생 옆에서 끙끙 앓는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이제 자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체였으니까 일단은 그 병원으로 후송을 했는데 당시 길가에는 15cm 정도의 흉기가 놓여 있었다. 그 흉기로 범행을 했던 것이죠. 남성은 이제 현장에서 벗어나서 병원에 입원시킨 다음에 경찰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긴급 체포를 했고요. 유치장에 수감됐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그 범행에 대해서 경찰에서 철저히 수사를 할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자식이 말이죠. 이틀이 지난 오늘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범행 동기에 대해서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딱 이 한마디는 했다고 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죽이러 왔다.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범행은 시인한 거죠. 그리고 뭐 계획 범죄인 것도 얘기를 한 거죠. 죽이러 왔다.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그러려고 마음을 먹고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왜 죽이려고 왔냐? 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을 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의 관계에 대해서도 입을 닫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 조사에 따르면 이 남학생 같은 경우에 가해 남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가해자 남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학교 밖 청소년이었던 10대 가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근데 강원도 원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 여학생은 또 서천에 살고 있잖아요. 완전히 지금 거리도 있는데 온라인 채팅을 통해서 한 6개월가량 연락을 하고 지냈고 지금 이 가해자의 말에 의하면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추정이 돼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이제 이 진술이 일관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을 해서 정확한 경위를 밝힐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박 변호사님, 예. 강원도 원주 사는 놈이 경남 사천까지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네. 작정하고 온 거예요. 계획 범죄가 아닌가 싶은 부분인데요. 상당히 멀죠. 강원도 원주에서 경남 사천까지 상당히 먼데 대중교통으로 이용해서 왔다라고 하고요. 주소는 어떻게 알아낸지 불분명하긴 한데 이 여성이 있는 곳까지 택시 타고 와가지고 또 그 택시 뒤에서 휴대전화를 보면서 여학생 집에서 배회했던 모습까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 원주 때부터 준비했던 흉기가 있었고요. 또 다른 흉기가 자신의 그 가방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휘발유도 발견이 됐고요. 휘발유요? 예, 뭔가 다른 또 어떤 계획도 있었는 게 아닌가 추측이 되는 부분인데 CCTV 영상을 확보해서 지금 분석하고 있고 또 주변 인물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또 다른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프로파일러도 투입한다고 하고요. 일단은 기초조사 후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지에서는 피해 여학생을 추모하는 발길이 또 이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잔혹했던 사건 현장에는 현재 국화와 과자, 음료수 그리고 핫팩 등이 하나둘씩 모이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행복해야 할 크리스마스의 세상을 떠난 이 피해 여학생을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또 피해 여학생이 다니고 있던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남은 학생들의 심리 안정 위해서 상담사들이 파견돼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학교 관계자는 이 아이들과 교사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학교 측은 다음 주 금요일까지 추도 기간으로 정했고 학교 내에 추모 공간 그리고 추모 행사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주차 문제로 이웃 남성에게 목을 졸리는 등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남성은 이중주차된 피해자의 차를 피하다가 벽에 자신의 차를 긁었다며 다짜고짜 화를 냈다는 주장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짚어봅니다.
자,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난 16일 월요일 아침 8시 반쯤에 부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곳은 오래된 아파트라서 주차 공간이 많이 협소하대요. 그래서 이중 주차가 불가피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 주차장 곳곳에서 실제로 이중 주차 시 주차 브레이크 해제 이런 안내 문구가 붙어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제보자 여자친구 차도 이중 주차가 돼 있었고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려고 주차장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5, 60대 정도로 보이는 한 남성이 여자친구의 차를 살펴보고 있는 걸 여자친구가 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 차를 박았나 하고 확인을 해봤는데 멀쩡해서 안심하고 차에 탔고 시동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황당한 일은 바로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어떤 뭐 남성이 막 내 차를 보고 있길래 혹시 내 차 긁었나 해서 딱 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뭐 출근해야지 해서 시동을 탁 켰는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너 때문이야!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창문 열라고 네, 소리 지르고 창문을 살짝 열었대요. 네, 뭐 주먹질을 허공에다 하면서 뭐 그래서 욕을 했대요. 네가 차를 그따구로 대가지고 내가 긁었지 않냐.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가 전화번호도 있고 왜 그걸 이제 너한테 그걸 그렇게 따지시냐. 전화했으면 어차피 내려온 길이었으니까 바로 빼드렸을 텐데.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네. 근데 내려보라 그래서 무슨 일이야 있겠어 하고 아파트 다니시니까 내렸대요. 그랬더니 내리자마자 내리고 일어서는 애를 멱살 바로 잡고서 흔든 거예요. 여자친구를 노인이 넘어뜨려서 네. 그 위에 올라타서 목을 졸랐어요. 와, 이게 뭐야 이거? 예, 좀 말씀드리면 어. 실제로 그 이중 주차된 그런 아파트 많잖아요. 예. 이중 주차를 피하려고 하다가 벽에다가 아마 자신의 차량을 좀 긁은 것 같아요. 남성 차주가. 자기 차주가. 그래 화가 나니까 왜 브레이크 안 풀었냐라고 이제 시비를 좀 걸었던 것 같은데 아니 내 거는 브레이크 그게 풀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전자식 기어봉이기 때문에 중립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아니 전화번호 있지 않느냐. 그 전화번호 전화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아니 바쁜데 전화할 시간이 어디 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내가 뭐 전화 안 받은 것도 아니고 나한테 왜 짜증을 내느냐고 하니까 그렇게 옥신각신하면서 하니까 밖에서 허공으로 막 주먹질을 하고 내려라고 했던 것 같아요. 내려라고 해서 내리니까 이렇게 내가 나오라고 하니까 이 남성이 여성의 멱살을 잡고 흔들기 시작했다. 근데 이렇게 나오니까 멱살을 잡고 흔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요. 예. 네. 자, 월요일 아침 출근길 이해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보는 상황, 이 장면이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서로의 양쪽이 아유, 입장이 저거. 다를 수는 있죠. 주차하다 보면 왕왕 그럴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저렇게 막 넘어뜨려 갖고 멱살을 잡고 거의 뭐 파운딩을 하려고 그래 지금. 거의 목 조르는 상황인 거죠. 네, 실제로 목을 졸랐다고 합니다. 나오라 그래서 나왔더니 막 붙잡길래 여성도 이제 위협을 느끼니까 같이 붙잡게 되잖아요. 이제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같이 넘어졌는데 그때부터 정말로 뭐 심각한 폭행 상황처럼 여성의 위에 올라타서 목을 조르면서 네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내 주먹이 온다. 주먹이 오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여성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성이 가까스로 빠져나와서 경찰에 전화를 하고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남자친구가 이제 나왔는데 이 남성이 계속해서 막 눈을 번뜩이면서 여성에게 막 다가가길래 본인이 막아서고 같은 아파트 살면서 도대체 왜 이러냐 막 이렇게 고함을 쳤다고 합니다. 자, 은배 팀장님, 제가 이거는 이제 그냥 돌발 퀴즈. 돌발 퀴즈. 저 남성이 딱 왔는데 저 이중 주차돼 있던 차주가 팀장님이었어요. 네. 그럼 저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렇게는 안 하고 좀 한마디는 했겠죠. 뭐라고요? 차 좀 잘 되세요라고 했겠죠. 아주 저렇게까지는 공손하게. 안 하죠. 그러니까 사람 보고 하는 저런 분이 비겁한 사람이다. 강대약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여성 차주분 입장에서는 네. 아침에 출근길 이건 완전히 거의 날벼락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당하니까 여성이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고 남자친구한테 통화하는 중에 이 가해 남성 운전자분이 차를 빼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마침 그 유치원 버스 그지 않습니까? 내려오니까는 올라가지 막 서 있는데 그 앞에 이제 여성 차주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경찰이 올 때까지. 경찰이 와가지고 상황은 수습이 됐고 조사가 시작됐는데 단지 좀 문제가 있었으면 당시에 이 피해 여성분이 옥신각신 또 피해를 당할 때 남자한테서 좀 독특한 술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한테 저 사람 술 먹은 거 아니에요? 음주 측정해 주세요 했는데 경찰이 뭐라고 했냐면 가만히 계세요. 라고 하면서 음주 측정을 안 했다고 하는데 이 경찰관은 이용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피해자가 음주운전 측정을 요구하게 되면 경찰관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파출소 경찰관은 측정기가 없어. 그러면은 교통경찰을 불러서 측정을 시키고 측정을 거부하면 음주 측정 거부로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예. 자, 박 변호사님. 예. 시쳇말로 진짜 국룰이라고 하죠. 보통 이런 사건에서 저 사람도 나 때렸다. 네, 지금 쌍방이다. 영상이 있긴 있는데 불구하고 영상이 아주 또렷하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성이 나도 맞았다, 쌍방 폭행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뭐 경찰이 뭐 이건 인정한 건 아닌데 여성 차주는 그 얘기했다요. 아, 그럼 진짜 그러면 때릴 걸 그랬다 이런 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아이고야. 일단은 진단서하고 많이 떼놨고요. 지금 뭐 영상으로 봐서 보이지만 여성이 폭행 행사기보다는 남성이 지금 폭행을 하고 여성이 지금 당하는 모습으로 많이 보이거든요. 사실은 저 영상이 좀 매우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예, 같고. 일단 좀 더 봐야겠지만 네, 뭐 그 일단은 부분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기본적으로는 남성이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주칠 수도 있고요. 이사 간다고 해요. 못 견디겠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지금 출퇴근 같이 해주고 있고 그래서 조금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뭐 경찰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영상으로는 아무래도 이 여성 차주의 입장에 조금 무게가 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중년 여성이 백화점에서 신나게 쇼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다른 곳에 있던 한 여성에게 문자가 도착하는데요. 자신은 간 적도 없는 백화점에서 카드 결제 완료 문자가 날아온 겁니다. 같은 시간 다른 공간, 두 여성에겐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실제 사연을 저희가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좀 각색했다는 점 일부 먼저 말씀드립니다. 내 카드로 누군가 백화점에서 신나게 막 쇼핑을 즐기고 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그 답을 찾으려면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40대 여성인데요. 10년 전에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면서 상견례를 이제 잡아서 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남자친구, 지금의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돈에 엄청 민감하거든. 그러니까 너 그때 너무 놀라지 말고 그냥 그러려니 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행히 상견례장이 이제 잘 끝났습니다.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며칠 후에 시어머니가 따로 연락이 온 거예요. 따로 만나자고. 그래서 아가 좀 따로 만나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예. 이 공동 명의로 너네 집 하기로 했다며. 왜냐하면 이 두 커플이 양쪽 부모님께 도움을 하나도 안 받고 본인들의 힘으로 집을 사기로 했지만 공동명의로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는 얘 무슨 공동명의니? 그냥 남편 이름으로 해라. 공동명의 하면 세금도 늘고 귀찮아지니까 한 푼이라도 더 내는 우리 아들 이름으로 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너 상견례 식당값도 우리 아들이 냈잖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돈에 민감한 거 맞네. 자, 결혼 전부터 뭔가 쎄합니다. 자, 그런데 역시나 그래도 그냥 결혼을 했다고 들었어요. 자, 그 이후에도 끝이 아니었다. 네, 그때 이제 결혼 10년 차 때 공교롭게도 양가 부모님의 칠순이 겹친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서로 합의를 해서 양쪽 부모님 모두에게 이제 똑같이 100만 원씩 용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봉투를 확인하더니 사돈댁에는 얼마 드렸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양쪽 똑같이 다 드렸다고 하니까 내 가치가 겨우 100만 원밖에 안 되냐 이렇게 따지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시아버지도 이건 니들 생각이 짧았다. 어머니 해외여행 가시라고 좀 더 얹어드려라 이렇게 한마디 보태는 거예요. 남편도 결국 다른 형제들보다 배로 더 드렸는데 너무하다고 폭발을 했습니다. 이제 장인 장모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부끄럽다 이렇게 막 화를 내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남편 그나마 좀 낫네. 아이고, 장인 장모는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왜 이래요 말이죠, 팀장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며칠 뒤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더니 야, 추워 죽겠다. 너희 집 비밀번호가 뭐지라고 물었는데 그렇게 물어보니까 시어머니가 당황한 며느리가 비밀번호를 알려줬어요. 졸렸었는데 보니까 좀 이상해. 그래서 서둘러 퇴근하고 집을 들어와서 문 열고 들어갔더니 웬걸 거실 앞이 난장판이 된 거예요. 거기에 보면 빨래가 늘어서 있지, 음식이 늘어서 있지, 그 냉장고도 열어가지고 거실에 쌓아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야, 집안 살림을 어떻게 이렇게 방치하냐 라면서
냉장고, 음식도 다 상하고 너 밖에서 고작 얼마나 번다고 이렇게 살림을 엉망으로 하냐라고 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을 내면서 훈계를 했는데 요거는 며느리가 하는 행동을 트집을 잡아서 전번에 그걸 앙심을 품겠다가 복수를 했는데 이 시어머니 조금 쪼잔하게 보이십니다. 자, 결국 예. 이 착한 며느리 그렇다고 시어머니한테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네. 채찍을 쓸 수는 없고 당근을 썼어요. 채찍 쓸 수는 없죠. 당근 쓰죠. 그러니까요. 우리 생선이라고 그러죠. 생일 선물. 시어머니니까 생신 선물을 적금까지 깨가면서 해줘야 되겠다라고 회심의 카드를 좀 꺼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뭐 해드릴까요 하니까 시어머니가 중고차 하나 사줄 수 있냐 경차 얘기를 했고요. 한 300만 원 정도 중고차 하나 경차 사드리기로 이제 결심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다시 만나가지고 물어보니까 시어머니가 중고 경차 대신에 시아버지가 중고 SUV 저런 거 매물을 보여서 이거 어떠나 이렇게 말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SUV하고 경차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말이 됩니까? 하니까 시어머니가 화를 내면서 아니 니는 어른을 상대로 장난치냐라고 분노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어쩔 수 없이 어머님 자동차 말고 다른 거 다 사드릴게요. 하면서 이게 달래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나서고 있는데 하하 한번 두고 보자라고 으름장을 놨다고 합니다. 야, 300만 원대 중고 경차를 생각했는데 시어머니가 그걸 묻고 더블도 아니고 한 거의 트리플로 말이죠. SUV 중고. 자,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무산이 되니까 며느리 뒤통수에다 대고 두고 봐라. 아, 이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네, 이틀 뒤에 그 의미를 알게 됐는데요. 이게 여성이 일하던 도중에 문자 알림을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내용이 모 백화점 어디 매장에서 30만 원이 결제됐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여성은 깜짝 놀랐지만 하필 중요한 회의 직전이어서 일단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또 다른 문자가 왔는데 350만 원 승인 거절, 한도 초과 이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해킹이나 카드 절도라고 판단하고 여성은 바로 카드사에 전화를 해서 카드 정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두근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문자 내용을 다시 보는데 해당 백화점이 이제 시부모님이 사시는 동네에 있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봤다고 합니다. 아, 설마 시어머니가 며느리 신용카드를 몰래? 자, 강심장 시어머니 역할엔 박상희 교수, 그리고 새가슴 며느리 역할엔 백다희 아나운서, 그리고 깍두기 시아버지 역할엔 박지은 변호사. 자, 별별 극장 레디 액션! 어머니 저 다 했는데요. 혹시 지금 어디세요? 나? 지금 백화점이지. 아니 근데 얘, 넌 무슨 카드가 이 모양이니? 카드가 결제가 안 돼. 어머니 근데 제 카드 어디서 나셨어요? 혹시 전에 저녁밥 먹으러 갔을 때 그때 슬쩍 하신 거예요? 얘, 너는 CME를 도둑 취급하니? 슬쩍은 누가 슬쩍을 해? 네가 나 쓰라고 이렇게 슬쩍 두고 간 거잖아. 아이고 아가야 내가 자동차만 빼고 뭐든지 다 사도 된다 했잖아. 그래 우리도 뭐니 해도 명품 쇼핑하러 왔지. 아니 제가 카드를 흘리고 가는 게 아니고요. 제가요? 아니 그럴 리가 없고 그렇다고 말도 없이 그냥 쓰시면 어떡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전화 끊었어. 아, 세상에 두 분이 아주 그냥 뭐 시키지도 않은 막 액션까지. 박 변호사님. 자 이게 자동차 빼고는 원하는 거 사드린다고 말한 뒤에 카드를 두고 갔고 그 카드를 잘 사용한 것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시부모 측이고요. 며느리는 카드를 두고 온지도 모르니까 뭔가 절도 내지 뭐를 당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네가 상황입니다. 흘리고 갔다. 예, 흘리고 갔다. 아니면 또 한편으로는 주고 간 거 아니냐 혹시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어차피 중고 경차 사준다고 했으니까. 네네 300만 원까지. 그래서 지금 카드 한도가 적기 때문에 30만 원 정도밖에 안 샀기 때문에 도둑놈 취급하는 거에 대해서 시어머니는 격분을 하고 있고 절도로 만약 신고한다면 면 끊고 살자 강대강으로 나오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이죠.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며느리 카드로 몰래 백화점 갔다가 들킨 시어머니 되레 연을 끊자고 적반하장인데, 자, 팀장님. 적반하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사항은 사실은 경제범이기 때문에 신고가 안 됩니다. 아니 신적상대가 적용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거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싸우게 되면 계속 길어지니까 남편을 중재자로 내어서 남편이 시어머니를 진정시키고 또 시어머니가 잘못한 거지 않습니까?
며느리한테 사과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쉽게 끝나는 거지.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다투게 되면은 끝까지 폐행선을 가기 때문에 그 남편분 중간에 서서 정확하게 중재를 하세요. 자, 교수님, 그 남편분이 그래도 조금 뭐 양식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장인 장모는 안 그러는데 왜 우리 엄마 아빠만 그래? 뭐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남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머니 아버지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시어머니나 보통 어머니 아버지들은 내 자신보다 자식을 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가끔 이렇게 자식보다 나를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부창부수 두 분이 이제 똑같은 상황이니까 아들은 그런 엄마 아빠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견례 때도 우리 엄마 아빠 둘 다 너무너무 돈에 예민하니까 맞아. 그러려니 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하고 계속해서 어떻게든지 풀어나가려고 그러면 상처만 받고 화만 납니다. 그냥 우리 시어머니 아버지는 유아틱하고 미성숙하고 일종의 성인 아이 같으신 분이다라고 차라리 받아들이고 약간 거리를 두고 꼭 해야 되는 도리만 그냥 하고 거리를 두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연락하는데 그러니까 연락은 안 받을 수 없으니까 가장 거리를 두고 최소한만. 그러니까 완전 의리 끊을 수는 없잖아요. 뭐 그래도 남편의 어머니고 시어머니 아버지니까 연락을 완전히 아부들 수 없고 완전히 뭐 그쪽에서도 의절한다고 나오는 상황이니까 이혼할 거 아니면 연락을 끊을 수는 없는데 최소한만 연락을 하자. 그냥 나라도 어른이 되자. 박 변호사님, 근데 채팅창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뭘 고민해? 당연히 네 의절에 연을 끊어야지. 저도 사실은 그걸 확인을 좀 해봐야 돼요. 정말로 절취를 하셨는지 놔두고 갔는 건지 절취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컨대 흘린 걸 주워간 상황이 있고요. 이렇게 지갑에 이렇게 쓰리라 그러죠. 완전히 일본말. 죄송해요. 이게 일본말. 슬쩍 하는 거. 정말 주머니 슬쩍해서 가져오는 그런 치기. 절취행위, 치기 뭐 이런 방식이라면 이거는 전문가의 어떤 소행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방식을 좀 물어보는 게 전문가. 필요해요. 어떻게 가져가셨냐, 내가 흘렸더나 아니면 어머님께서 정말 싹 빼가갔느냐, 지갑이나 이런 데 있는 거 그걸 확인한 다음에 후자에 해당한다면 신고를 하셔야죠. 진짜요? 신고를 하든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놔두고 갔는 걸 뭐 근데 쓴다는 아까 건. 은배 팀장님 그 친족 근데 상도래. 이제 그거는 친족 상도로 적용이 되는데 신용카드법 문제는 됩니다. 남의 카드 썼기 때문에. 어쨌든 뭘 제가 처벌하라는 말씀은 아닌데 그런 방식이면 가만놔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놔둔 거를 뭐 쓴 걸 갖고 뭐라 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한다면 또다시 절도 행위를 벌릴 겁니다. 어머님이.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네, ASMR님 스트레스 받네요. 무슨 돈을 맡겨놨나요? 라고 하셨고요. 코튼케이크님은 남편이 얼마나 괜찮길래 아내가 여태 저걸 참고 살 수 있죠? 라고 하셨습니다. 경미우님도 연 끊자고 먼저 말했네. 끊어요 진짜.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판교에 버금가는 탁월한 미래가치. 입지부터 설계까지 모든 것이 하이엔드. This is the real high-end. High-end work edition.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 나는 딱 보면 알아. 넌 달라. 널 시험에 들게 할 거야. 그거 없으면 나 죽어. 희망 없는 인생. 너 지금 언제 총 맞아도 안 이상해. 기회는 그곳에 있었다. 송중기, 이희준, 권혜호. 보고타 12월 31일 극장 대개봉. 챔피언 1250 도전 시작! 용감합니다. 엄청난 속도, 아찔한 높이, 놀랍습니다. 점수는 10. 챔피언 탄생입니다. 너도 용감한 챔피언이 되어봐. 챔피언 1250. 세상의 수많은 다양함 속에 나다움을 위한 선택은 언제나 멋있지. 경험할수록 써마지 FLX.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주말 보내시고요. 어제 기술적인 문제로 불방됐던 사반 후반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